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부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이 며칠간 시골 고향에 내려갔다가 지금 방금 서울 스튜디오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뭐죠? 비퍼링인가 버퍼링인가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음질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요. 뭐 서울은 뭐 아주 이 상태가 좋으니까 정상적으로 방송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워싱턴 시간이 아침 10시 38분이거든요. 예, 우리하고 이제, 하여튼 뒤로 빼가지고 1시간만 빼면요, 낮밤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딱 맞아요. 쉽게. 저는 뭐, 미국에서도 살면서 항상 시간 계산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밤중이 되면 이 트럼프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뭐 열심히 트루 소셜인가요? SNS에 글을 올리고 이러면서 중요한 사안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전 세계 뉴스를 만드는데 저도 사실 이제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한심 자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빅 뉴스들이 이제 한꺼번에 또 쏟아졌습니다. 왜? 흥리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실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14시간 협상했다. 그러다가 16시간 협상했다. 그러다가요. 지금 보니까 21시간 협상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협상의 하여튼 날 새가면서 했으니까 이걸 보면요. 일단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건강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90년대 말에 사자회담 우리 정부 대표나로 뛰면서 그때 느낀 게 그냥 북한이 지들 멋대로 회담하고 멋대로 중단시키잖아요. 정말 건강해야 돼요. 왜냐? 이게 미국에서 협상을 하고 제네바 가서 협상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엄청 졸려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협상해야 되니까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수석 대표가 카트만 수석 대표였는데 제가 보기에요. 미국인인데 제가 만난 미국의 이 외교관들 중에서 카트만 그 당시 사제단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똘똘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컴퓨터예요. 한마디 면 잊어버리지를 않아. 야, 근데 이번 21시간에 회담을 했다. 그러면요. 펜스 부통령은 그 당시 뭐 거의 딱 20년 전이네요. 제가 96년, 7년도 그때 7년도 8년도 이때 사장회담 했으니까 아마도 카트만보다도 훨씬 이 브레인이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21시간 회담을 하면요. 이란에 그냥 이 잡듯이 다 해야 돼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자, 실패하니까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크게 얘기해서 3대 핵심 쟁점.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감 잡으시죠. 저도 여러 차례 강조했잖아요. 좀 이란에서 얘기한 4대 마지노선. 요게 이제 3대 쟁점. 언론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또 2대 쟁점. 자, 그래서 제일 큰 게 말이죠.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에는 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신 기사에 따라서 어디에서는요. 핵이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이었어. 이 얘기도 나와요. 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왜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큰 쟁점이 핵이야. 핵은 지금의 핵뿐만 아니라 과거의 핵과 지금의 핵과 미래의 핵을 모두 싹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하고 똑같으죠. 핵 때문에 버티고 사는데 핵을 다 미래의 핵까지 포기해 절대 못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풀어 그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미국들을 상대하느냐 못 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얘기가 해협 너희들이 안 풀겠어? 우리가 차단하겠어. 자, 그래서 미 해군력으로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들랑달랑하는 모든 선박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국제해로 이제 공해상의 항행 자유의 원칙, 통항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연해협이니까 내 마음대로 들랑달랑 해야지 이란이 시비하지 말라 딱 이거예요. 자유통항의 원칙. 개방되고 투명한 자유통항의 원칙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란이 이걸 꽉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란이 막은 것을 미 해군력으로 어차피 이란 해군과 이란 공군은 다 죽어버려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검문검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오늘 밤에 내놓은 메시지가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란에 대해서 통행료를 주고 다니는 선박 이거 그냥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강한
뭐죠? 특명을 내렸어요. 특명. 예.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이란은요, 과거에도 미국한테 여러 차례 속았는데 신뢰를 할 수가 없더라. 이란 갈리프 의장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더 강해지는 것은 트럼프.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일단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이란이 조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과 트럼프가 지금 절절하게 협상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2차 협상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2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2차 또는 3차 협상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둘 다요, 말로는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은 자기네 자국 내 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차 협상은 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2차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틀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거 점쟁이를 해야 돼요. 점쟁이. 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항상 비밀 정보까지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제가 제 판단에는 거의 실수 없이 공직을 마무리했는데, 요 트럼프는요, 지금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언론에서는 2차 협상 얘기가 안 나오고 좀 어려울 것이다. 왜? 둘 다 양보할 기색이 없으니까. 근데 양보하면 죽어요. 양보하면 죽어. 그리고 양보 안 하는 협상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군사적인 그 압박, 그렇죠.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이란이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딱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죽어도 이거는 못 내놓겠어 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란의 발언, 그리고 이 와중에도 말이죠. 이스라엘은 아직은 우리가 아직도 전쟁 목적은 절반밖에 못 달성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레바논을 때리고 있어요. 아, 이건 뭡니까? 지금 네타냐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타냐후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종전협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네타냐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은 네타냐후한테 많이 물리고 있는 것이, 묻고 있는 것이 국제 여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네타냐후는 어차피 욕먹은 거,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 지도자도 결정권자도 결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네타냐후가 야, 나 혼자 다 욕먹었는데 이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테러리스트, 헤즈볼라서부터 때리자. 히즈볼라 다 섬멸시켜 놓은 다음에 예멘 그 후티라든가 아니면은 하마스. 근데 이제 하마스는 헤즈볼라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가자 쪽에서 바로 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멀리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한 타격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요, 이게 이제 11자 강천석 칼럼인데, 조선일보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 언론인이죠. 이거 북핵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해. 이거 뭐, 이번 이란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대책. 그래서 말이죠. 지금 5월 달에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기승도 풀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 유통은 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취지. 그리고 이제 나프타 가격이 지금 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등등의 입장을 청와대에서도 한밤중에 내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종전 협상이 될 줄로 알았던가 보죠. 청와대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한밤중에 이제 저녁 때 지금 회의를 열어갖고 좀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나오셔갖고 댓글 참여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름을 다 외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11시 46분인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제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이렇게 빠르게 업데이트의 뉴스를 보내드리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방송 꼭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회원가입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하나씩 여러분께 지금부터 이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트럼프의 발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이건 발언이라기보다도 지시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연합뉴스가 지금 내놓고 있는 트럼프의 사진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협상이 실패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또 사진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사진 기자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사진 기자가 그날의 정치 기상도를 갖다가 제일 먼저
때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직기자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자, 이게 이 AFP 지금 올라온 사진이에요. AFP. 예, 자, 이거 보십시오. 요 사진. 트럼프, 이거 이제 AI가 그랬겠지, 아무래도. 야, 이 화난 거 보시라고. 이 주먹 꽉 쥐고. 아주 뭐, 그러니까 뭐, 걸리기만 걸려라. 박살 내버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표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재밌잖아요? 거기야 뭐, 지금 열받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죠. 예.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장한 각오가 과연 어느 정도나 계속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요. 정책 방향이. 그리고 이제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SNS 글도 그렇고. 그래서 요 강한 결기 그냥 한 방에 섬멸해버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으로 완전히 섬멸하는 쪽으로만 갈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가 아닌가. 국내외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봉쇄령 이거를 미 해군이 장악한다. 그래서 모든 출입선박은 전부 다 자기네가 검문 검색하고 차단하겠다. 다만 이 통행료를 내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지금 발언한 내용 요거를 자세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말이죠. 종전 협상이 실패되고 나서 내놓은 첫 공개 지시입니다. 지시. 예, 그래서 미국은 결코 이란 공간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규례를 파괴하고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는 이란인 누구든 지옥으로 보내겠다. 자, 그래서 이란은 결코 핵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공해에서라도 찾아내서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거나 또는 출항하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쟁점인 핵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조치는요, 오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뭐 말 특명을 내리자마자 바로 이행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할 의사가 없더라.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이란은 절대 핵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펜스 부통령은 이 미국이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현재 그리고 향후 미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요, 유연한 자세로 협상했다고 돼 있어요. 유연한 자세. 나머지 앞뒤 이제 뭐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뭐 미국의 기본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연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유연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란한테 베풀면서 협상을 했다. 즉, 이란의 협상 조건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란이 무모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협상 결렬의 책임은 이란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딩의 그 임플리케이션, 의미를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현재의 협상 내용도 그렇고 미래의 협상 내용 그리고 양국의 전략을 제대로 못 읽어요. 예, 이거는요. 그래서 그냥 알맹이만 뭐 호르무즈 해협 핵 문제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유연한 협상이라는 말에 방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이게 핵 문제 이거 안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은 개방을 약속했지만은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과 국가의 불안과 혼란과 고통을 겪게 했다. 국제 수로를 즉시 개방하는 절차를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국제 수로라는 말에 여기는 방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국제 수로를 즉시 개방하는 거예요. 국제 수로를 왜 국제 수로라는 말을 썼느냐? 이거는 공해라는 겁니다. 공해는 군함의 경우에는 무해 통항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함의 경우는 무해 통항권.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군함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 상선이잖아요. 유조선. 유조선은 자유 통항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해사는 군함의 경우는 무해. 그러니까 군함은 언제든지 무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무력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군함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선이야 더더욱이
자유롭게 통항을 해야 돼. 이게 국제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로를 즉시 개방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란이 안 들으니까 미국이 즉시 개방하는 절차를 서둘러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 때문에 중부사령부에서 이란 협상이 이루어질 때 구축함 2척을 보내서 기뢰 제거 작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요, 오늘 또 해군을 동원해서 해협을 진입 또는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수역에서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자는 누구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더 이상 그러니까 이란한테 안 속는다 이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란이 이제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상대로 해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문제에 관해서도 트럼프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는 이란인들은 누구든 지옥으로 날려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의 종전협상 조건을 받지 않으면은 지옥문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옥이요, 지옥. 예, 지옥은 뭐 지옥이잖아요. 천당이 아니고 지옥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란의 해군 공군은 사라졌고 대공 방어 체계와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됐다. 다른 나라들도 봉쇄 조치에 동참할 것이다. 적절한 전투 준비 완료 상태가 되면 우리 군은 이란에 남아있는 그 잔여 세력을 완전히 섬멸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요런 게 가능한 게 지금 항공모함 2척이 여전히 중동 쪽에 배치되어 있고, 현재 5만 명의 미 병력이 미군 자산이 집중 전개된 상태에 있고요. 여기는 특전 요원들, 공수 요원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병대 상륙부대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는요, 육해 공군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특별 지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특별 지시하는 데 대해서는요, 이 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된 요 기사를 첨부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특명을 내린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트루소셜에서 인용한 이 해상 봉쇄 요 관련 기사는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 여기에서 보도한 이란이 양보할 경우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해상 봉쇄다. 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달에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서 석유 거래를 차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 요 기사를 지금 첨부에 붙인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란 경제를 압박하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 석유 공급원인 중동 국가들과의 거래를 차단해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사를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개하면서 별다른 코멘트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궁금하다. 이런 이제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다 나와 있죠. 이재명 하는 거 보시죠.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사가 얘기한 대로 나도 참고할 거야. 딱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강경 일변도고 지금 이 시종일관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트럼프가 그동안에 베네수엘라 모델을 채택하겠다. 이런 입장은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해상 봉쇄.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이 직접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두로 때로 카리브에 말이죠. 예? 그 함정들을 다 보내고 항공모함도 보내가지고 전부 차단 조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상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땠어요?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레짐 체인지. 부통령을 갖다 앉혀갖고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미국 말 잘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에서도 2번의 이미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다. 지금 3번째 이루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루는 수장에 갈리바프가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모델을 그대로 지금 이란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요, 핵 문제보다는 오히려 해상 봉쇄, 요게 더 쟁점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원유의 20%, 한국은 75%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요, 중앙일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요 통계 자료. 그래서 중앙일보가 지금 이 온라인판에 올려놓은, 이게 내일 낮이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보면 말이죠. 일본이 제일 높아요. 95%. 예. 원유의 95%고 LNG의 11%, 한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피해가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70% 대 20%. 그 다음에가 누구냐? 세 번째가 인도. 예, 인도는요, 원유보다는 LNG가 높아요. 66 대 55. 그 다음에 중국이 높습니다. 중국은 원유가 50%이고 LNG가 33%. 그리고 EU는 9 대 6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근데 중국하고 인도는 지금 해협을 통과시켰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일본도 이미 세 척은 빼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600만 배럴은 일본은 지금 빼서 지금 배가 열심히 일본으로 가고 있죠. 한국은 한 척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한 척도 못 움직여. 이게 외교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론가들이 이스라엘 때리는 거 보니까 이란 편에 드는구나. 그리고 미국도 때리는 거, 트럼프를 싫어하는구나. 심지어 오늘 이재명의 SNS는 침략 전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갖다가 침략 국가로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속된 말로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때려주세요. 나 좀. 매를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못된 놈 얘기할 때 저놈은 말이지 매를 벌고 있어. 딱 여기에 이재명가 해당되지 않나. 이런 평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리스크다. 무슨 외교 참사라고 할 거 없어요. 리스크가 이재명이 그 재판에서 느낀 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사법 리스크. 외교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보다 더 커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국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다? 웃기고 앉아있어. 힘도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없으면서 무슨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환장을 노릇이죠. 예. 자, 그래서 정말 나라의 안위,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국가원수 대통령이 보호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외교 리스크 아무도 못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실장 위성락 목숨 걸고 조언 보고를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원성이 지금 자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요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호르무즈 이제 해협과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뉴욕 타임즈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팽팽히 맞섰는데 호르무즈하고 농축우라늄하고 제재 문제다.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지금 2명의 소스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협 문제하고 또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그리고 약 27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 문제, 이 세 가지가 쟁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라. 그러나 이란은 이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 그래서 최종 평화 합의가 체결되어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란이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축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 미국은 전체를 넘기거나 매각하라고 요구했지만은 이란은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지금 60분호 농축우라늄을 최대 440.9kg, 핵무기 10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주간 이제 공습, 여기서 피해 보상을 하라. 배상. 그래서 이라크, 룩셈부르크, 바레인, 일본, 카타르, 튀르키예, 독일 이런 여기에 동결되어 있는 자구의 석유 수출 대금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은 미국은 이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제재해야 하는 건데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채찍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테헤란의 분석가인 라흐마티는요,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합의 결과는 반드시 상호 윈윈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큰 양보도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란은요, 두세 가지 여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요 세 가지가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됐다. 누구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이 이번 협상에 추가됐으며 각 사안마다 고유의 복잡성이 있다. 외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란도 급한 거예요. 외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더 협상할 의사가 있어.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건 외교부 얘기고요. 갈리파프 의장이 단장이에요. 예, 그래서 갈리파프 의장이 X에 글을 올린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의와 의지로 협상에 임했지만은 미국은 끝내 이번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협상 전에 강조했듯이 우리는 선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전 두 차례의 전쟁 경험 때문에 상대한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리고 상대 측은 결국 이란 대표단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요, 미국은 우리의 논리와 원칙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국이 결정에 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국이 결정에 달려서 그게 이번 협상이 결론된 것은 미국 너희들의 책임이야. 딱 이겁니다. 서로가 책임을, 미국에서는 유연한 협상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이란에 있다. 그리고 이란은 너희들이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안을 안 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이야. 책임을 당연히 서로가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군사적 투쟁과 함께 힘의 외교를 병행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군사적 투쟁과 함께 힘의 외교를 얘기했어요. 힘의 외교. 그러니까 군사 플러스 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힘의 외교가 그러면 뭐 군사력 아니냐? 맞죠. 넓은 의미에서 힘의 외교가 군사적 투쟁인데 군사력 투쟁하고 힘의 외교를 병렬력으로 이렇게 늘어놓는 걸 보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건 당연히 밀리터리 파워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군사력이 누구냐? 4개, 그러니까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재 국가들의 외교, 힘의 외교를 병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재 국가들, 힘의 외교네요. 힘의 외교. 그러니까 이제 중동, 그러니까 이제 친이란 국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이집트,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번 중대한 국가들 병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 투쟁, 이게 미국과 똑같아요. 군사적인 투쟁도 하지만은 힘의 외교, 이거는 협상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은요, 미국보다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에 더 절절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선 40일간의 이란 방위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 쪽에 방점이 좀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파키스탄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요구하게 하기 위한 형제국가 파키스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파키스탄 국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요, 국제 여론전에서 얼마나 이란이 인도적이고 인간적이냐. 미국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잖아. 딱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적 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은. 그리고 이번 협상은 21시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이다. 거리로 나가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준 이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이 얘기는요, 여기서 이란 국민을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대들 시위하지 마. 미국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를 향해서 반정부 시위는 그만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벤스 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협상에 마친 뒤에 21시간 동안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 왔으며 이란 측과 여러 차례 실질적 논의를 가졌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저는 이것이 이란에게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란의 핵 시설은 파괴됐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란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는 성실하게 협상했고 이란에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최종 제안을 했다. 이란은 그러니까 미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너희들 책임이야. 요렇게 지금 책임 회피. 자, 그리고 이렇게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사망자가 2020명, 그리고 부상자가 6,43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전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말이죠. 이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가 주재하는 협상이 벌어집니다. 협상. 그 내용은 이제 내일쯤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 입장을 여러분께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29분이나 지났는데 조금만 제가 이거 다 묶어서 저는 묶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숲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한밤중에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 자, 그리고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 1차 협상 결과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주대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 그리고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그리고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의 복구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 그리고 에너지 품목 일일 수급 상황 점검도 그대로 유지하고 내전 매석 금지, 긴급 수주급 안정 대책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원유 가격은요, 전쟁 전 수준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 나프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됐다. 그래서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서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요, 오늘 원유 확보와 관련해서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늘어서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 비축률을 방치하지 않고 4, 5월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을 좀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강천석 칼럼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다른 방송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 안보는 결국 북핵 문제다.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미이스라엘 공동 위협으로 보고 전쟁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닌 힘이 돼야 된다. 트럼프는 북핵 위협 한국과 절실하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소설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좀 핵심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이간시키고 미국의 지도력을 손상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분쟁의 조정자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우크라이나 전비 조달에 허덕이는 푸틴에게 막대한 석유 판매 자금을 쥐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지금 이 러시아산 원유도요, 제재를 받아갖고 못 사게 됐는데 풀어줬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프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이란 전쟁의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익계산은 조금 복잡하다. 최대 위협인 이란 군사력을 괴멸시키고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을 약화시킨 것은 성과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 이스라엘 박은혜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이스라엘 생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미국 국민의 공감이다.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감 수치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과거에 없던 결과다.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 집요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먼 나라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북한군은 돌아와서 AI와 드론이 전면 등장한 현대전을 체험한 전력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후 한국은 미국의 힘이 되는 나라인가 짐이 되는 나라인가를 반복해서 묻고 있다. 미군이 북한 핵폭탄 곁에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죠. 나토도 탈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나토는 32개 국가가 가맹한 조직이다. 한술적으로는 그들이 받는 압력은 n분의 1이다. 일본과 호주에도 압박을 가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다. 한국이 제일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얼마나 미워야 그러겠냐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 위협으로 인식해 전쟁을 시작했다. 북한은 핵무장 위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맞죠? 100여 개 핵무기. 한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을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동무역으로 한국만큼 절실하게 인식하게 될까? 한국 안보 문제는 결국은 북핵 문제다. 한국의 북핵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론이 뭐냐? 북핵은 한국한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 한국민들이 느끼는 이 위협 그렇게 절실하게 인식하겠느냐? 이재명이요, 똑바로 해라. 딱 요 얘기예요. 예, 요 의미, 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나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한 분이 그랬네요. 예, 튼튼님, 망무성님, 목종우님, 실비아님, 요즘 안 들어오시네요. 예, 그러면서 궁금하다고 됐는데, 자, 이분들도 뭐, 예, 바쁘시니까 못 들으겠죠. 어느 날인지 한번 모두들, 예, 맞아요. 망무성님, 목종우님, 실비아님,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제 방송 매일같이 예, 좋은 의견들 내주신 분들인데, 예, 들어오시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